지금 핸드폰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 아이폰에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고 구매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원생활입니다. 작년에 아이폰 14가 나왔을 때 저는 프로, 맥스를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옐로우 색상이 나왔죠. 그래서 14로 바꿔서 또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프로 맥스는 좀 무겁기도 하거니와 이 옐로우 색상이 너무 찬란해서 안 바꿀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실사용해 보니까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4 프로랑 14 일반 이 두 폰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번 14 시리즈로 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입니다. 이 위쪽에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생겼죠. 음악을 듣다가 꾹 누르면 편하게 조절도 가능하고, 무음 모드를 하면 알람도 뜨고, 에어팟 배터리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편했던 게 음악과 내비를 분리해서 보여주는데 화면은 또 내가 보고 싶은 걸 따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프로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 14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게 바닥에 그냥 내려놓아도 계속 표시가 되니까 알람이 온지 혹은 시계를 볼 수 있는데 14 같은 경우에는 그냥 꺼져 있다 보니까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톡톡 치게 됩니다. 삼성은 이미 몇 세대 전에 지원을 한 AOD 기능인데 애플은 이제야 넣어준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리고 프로 라인에만 넣어준 것도 좀 야속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프로에서만 지원한다는 점.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14는 그냥 편하게 사용했을 때 20시간, 그 다음에 14 플러스는 26시간, 일반 프로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그리고 이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29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과 프로 맥스의 그 실제 사용량은 거의 한 7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얘를 가지고 가서 집에 들어오면은 한 절반 정도는 남아 있거든요. 근데 14를 사용했을 때는 배터리가 거의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2배 정도의 느낌이 났었던 거예요. 배터리 이거 진짜 좀 아쉽기는 해요. 자, 다음은 카메라의 개수 그리고 화질 부분입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48메가 일반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망원 이렇게 3개의 카메라가 있는 반면에 14 같은 경우에는 12메가의 메인 카메라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이렇게 2개만 있습니다. 물론 두 카메라 다 액션 모드는 있어서 움직이면서 촬영하긴 편해요. 우선 메인 카메라에 48메가, 12메가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주광에서 사용했을 때에는 크게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스마트폰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키우면 깨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것보다는 망원이 있고 없고가 더 큰 차이예요. 같은 피사체를 찍더라도 망원으로 찍으면 좀 더 피사체에 집중이 되기에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화질보다는 망원이 있다 없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무게입니다. 이 무게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14 일반은 173g, 플러스는 203g이에요. 일반 14 프로는 206g이고 이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240g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케이스까지 씌우면 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24로 갔을 때 이유가 물론 예쁘기도 한데 그거보다는 무게도 있어요. 이거 진짜 무겁거든요. 그리고 남자들 이렇게 무거운 폰 넣으면 주머니 이렇게 축 처지죠. 그것도 좀 보기 싫었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폰으로 갔던 것도 있죠. 실제로 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14를 사야 한다, 이런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색상, 레드, 블루, 퍼플, 그 다음에 옐로우까지 있기 때문에 원색, 조금 더 다양한 색상을 원한다 그러면 14 시리즈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폰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전화, 문자, 카톡, 그 다음에 유튜브, 넷플릭스 정도 본다 하면 14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야외 활동이 많지 않고 회사가 사무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배터리가 좀 적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옮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게. 무거운 폰은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4 일반 괜찮습니다. 만약 나는 14 프로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망원 카메라가 무조건 필요해, 사진의 진심이다, 인스타 너무 열심히 한다 하시는 분들은 망원 카메라 아마 포기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거는 한번 사용해 보면은 진짜 없을 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너무 사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배터리 짱짱한 게 좋다,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매일 충전
충전 안 해도 이틀에 한 번 충전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많은 거 좋다. 물론 프로 맥스에 한해서이지만 같은 크기에 비해서는 프로 라인이 훨씬 배터리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번째, 무엇보다도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포기 못하는 분들, 특히 갤럭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AOD라고 하죠. 적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없으면 또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 보니까 두 개의 장점만 가지고 있는 14 프로가 저는 좋더라고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카메라 하나 더 있고 AOD, 그러니까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있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있으며 무게도 200g 정도면은 어느 정도 타협이 되죠. 어차피 애플은 금 나누기를 잘 하기 때문에 뭘 포기하고 뭘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가 제 생각에는 14 프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급제를 사는 방법, 또 하나는 약정을 거는 방법인데요. 출시한 지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둘 다 할인을 많이 합니다. 약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약정이 끝났는지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자급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인을 많이 하기에 쿠팡 같은 데서 사는 게 가장 싸죠. 쿠팡 최저가는 지금 밑에 링크에 걸어 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14, 그 다음에 14 프로 라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지금 아이폰 14를 사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